금기의 온도 제1장 설날 부엌의 공기. 설날이면 이 집은 언제나 비슷한 온도였다. 현관을 열면 먼저 따끈한 국물 냄새가 반겨주고 거실은 웃음이 가득했다. 장모님의 짧은 잔소리,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 누군가는 양손 가득 과일을 옮기고 누군가는 테이블보에 주름을 쓸어내렸다. 익숙하고 정돈된 풍경 속에서 나는 한 발 물러난 듯 그 장면을 바라보곤 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보는 느낌처럼 내가 차지하는 자리는 분명했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조용했다. 누구나 그런 조용함 하나쯤은 갖고 산다며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지내왔다. 웃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자리를 펴고 다시 웃는 일련의 동작들 속에서 나는 큰 무리 없이 어른의 역할을 해냈다. 처제 연아가 부엌 쪽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과 함께 건넨 웃음은 산뜻했지만 그 웃음 뒤쪽에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고 어제는 어디 있었는지, 새해 계획은 무엇인지 묻는 가벼운 대화가 오갔다. 나는 별것 아닌 말 사이로 스며드는 공기의 변화를 유독 민감하게 느꼈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식물처럼 자라온 마음은 가끔 별 이유 없이 어떤 순간에 물결치곤 한다. 그날의 공기가 딱 그랬다. 제비 뽑기는 장난처럼 시작되었다. 숟가락 하나를 종이에 감추고 누가 청소 당번이 될지 웃으며 내기를 했다. 아이들의 환호 속에서 내 손에 들린 종이는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연아와 함께 설거지 당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멋쩍게 웃었다. 누가 보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이었겠지만 마음은 종이의 얇은 결처럼 쉽게 찢어질 것만 같았다. 가족들이 산책을 나가며 문이 닫히자 집안의 소음이 한 톤 낮아졌다. 남겨진 그 조용함이 낯설 만큼 또렷했다. 물을 틀자 부엌에 미세한 안개가 스미듯 수증기가 올라왔다. 연아는 설거지 장갑을 끼며 괜찮다. 금방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접시를 닦아 건네받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을 맡았다. 옆에서 작은 물방울이 튀는 소리, 유리잔이 가볍게 맞부딪히는 소리, 젖은 접시를 수건으로 닦을 때 나는 포근한 마찰이 묘하게 또렷했다. 사소한 감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는 느낌, 그리고 그 사이로 아직 말로 꺼내지 않은 문장들이 줄지어 서 있는 느낌이 어슴풀에 떠올랐다. 연아가 물었다. 형부는 명절이 좋으냐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좋다고 답했다. 모두의 생활이 한 곳에 모여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날이니까 라고 덧붙였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느껴졌다. 늘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때로 이룰 수 없는 마음을 덮어두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연아는 그 말에 잠깐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묘하게 오래 남았다. 부엌의 공기에는 전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그 온기가 나를 향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공간을 향한 것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오늘의 이 조용한 일과는 어쩌면 내 마음의 풍경을 조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도 행동도 그 어떤 과한 표현도 없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흔든다는 사실을. 제2장 와인잔의 온도. 설거지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연아가 수건을 접어두며 형부, 우리 잠깐 쉴까요? 하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아있던 와인을 조심스레 따르자 잔 아래로 둥근 붉은 빛이 번졌다. 우리는 거실과 부엌 사이 좁은 식탁 모서리에 마주 앉았다. 문득 창밖을 보니 겨울 하늘이 유리창에 엷은 색으로 눌려 있었다. 차갑게 맑은 색이었다. 그 맑음이 오히려 집안의 온기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연아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작은 동작에 머뭇거림이 비쳤다. 신혼이 어떤지 묻자 연아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조금 늦게 사실이라고 말을 고쳐 붙였다. 괜찮다는 말과 사실이라는 말 사이에는 짧지만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 나는 그 경계의 울타리를 넘지 않으려 애썼다. 넘는 순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의 이름이 달라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꺼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것이 무조건 따뜻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같은 지붕 아래서도 서로의 온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온도가 다르면 같은 담요를 덮고도 다른 꿈을 꾸게 된다는 것. 간단한 문장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준비해온 자백처럼 들렸다. 나는 무턱대고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 적는 조용한 손짓이 되기를 바랐다. 연아는 되물었다. 형부는 어떤지. 나는 오래된 시간을 한 문장에 담아보려 했다. 시간이 쌓이면 자연히 나아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쌓여도 그대로 남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어쩌면 후자에 가까울지 모른다고. 말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설명이 늘어날수록 가려야 할 경계가 흐려질까봐 내 마음의 조심성이 먼저 발을 내딛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둘 사이에 놓인 와인잔의 표면이 조용히 흔들렸다. 아무도 잔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미세한 떨림이 빛을 뒤집었다. 아마 난방의 공기 혹은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유는 사소했지만 그 순간의 미세한 진동이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도 아마 그와 같아서 대단한 사건보다 은근하게 흔들리는 사소한 떨림에 길게 반응하곤 한다. 나는 말을 삼키고 연아도 말을 아꼈다. 말이 줄어들자 대신 다른 것들이 부각되었다. 숨을 고르는 소리, 잔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 손끝이 식탁 모서리를 무의식적으로 두드리는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온도를 만들었고 그 온도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방향으로 서서히 흘렀다. 나는 그 흐름을 멈추려 하지도 서둘러 앞지르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온도가 어디까지 닿을지 지켜보기로 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방식으로. 제3장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는 길. 장모님의 부탁으로 분리수거를 하게 되었을 때 나는 크게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네 하고 가볍게 대답했을 뿐이다. 연아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이 현관 앞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를
나눠 들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몇 번이나 균형을 잡기 위해 상자의 위치를 바꿨다. 그 동작마다 종이가 마찰을 일으켜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는 이상할 만큼 현실감이 있었다. 눈앞에 일을 해야 한다는 분명함. 하지만 마음은 또 다른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자각. 두 감각이 나란히 걸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은 늘 과장 없이 사실을 비춘다. 상자를 든 내 모습, 가벼운 외투, 익숙한 표정, 그리고 옆에서 비슷한 무게를 감당하는 연하의 옆모습. 거울 속에 우리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는 사이에도 사람은 많은 것을 전한다. 눈길이 스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시선의 각도, 무심한 표정을 가장한 호흡의 길이, 눌러 담은 생각이 어깨선에 남기는 미세한 경직. 거울은 그런 것들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지하층의 공기는 위층보다 차갑고 고요했다. 분리수거장 앞에 서자 눅눅한 종이 냄새와 먼지의 냄새가 미약하게 섞여왔다. 연하는 망설임 없이 상자를 내려놓고 분리를 시작했다. 종이, 비닐, 플라스틱, 그리고 다시 종이. 나는 그녀의 리듬에 맞춰 무게를 옮겼다. 말없이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오히려 편할 때가 있다. 말이 필요 없다는 합의는 서로에게 불필요한 상상을 줄여준다.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연하가 잠깐 멈추더니 오늘 공기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상하다는 말은 불편함이 아니라 낯설매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멀리 비상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바닥에 길게 뻗은 선이 엷은 빛을 먹고 있었다. 낯선 건 아마 마음 쪽일 것이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감각들을 오늘은 유난히 또렷이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상자에 붙여져 있던 테이프를 벗겨냈다. 벗겨내자 모양이 탁하고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자 그제야 모든 동작에 마침표가 찍힌 느낌이 들었다. 연하가 손을 털며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웃음은 마음의 속도를 잠시 늦춘다. 우리는 그 잠깐의 감속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속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 길, 나는 문득 생각했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여느 날처럼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지. 그러나 마음이 한번 움직이면 흔들림 이전의 자리로는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용기는 꼭 앞으로만 나아가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오늘 처음으로 명확히 배웠다. 제4장 엘리베이터의 침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작은 공간은 단정했다. 4개의 벽과 하나의 거울, 천장에 희미한 조명, 바닥에 사각 타일. 이 안에선 모든 움직임이 과장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내가 들이쉬는 호흡, 옆 사람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가는 모양, 서 있는 두 발의 간격. 말이 사라지면 인물은 동작으로 말한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솔직할 때가 있다. 연하는 벽 쪽 버튼 근처에 서 있었다. 가녀린 손가락이 층수를 눌렀고 버튼의 불빛이 켜졌다. 나는 그 불빛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객관적으로는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였겠지만
마음이라는 유리는 작은 빛에도 쉽게 달아오른다. 달아오른 마음을 식히는 일은 대개 더디다. 더디다는 사실을 알수록 사람은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게 된다. 나는 시선을 내 발끝 근처에 놓아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가까움은 손의 거리 때문이 아니라 같은 속도로 시간을 통과한다는 느낌에서 온다. 층수를 알리는 전광판 숫자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같은 거리에서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감각이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켰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덜 흔들릴 수 있다. 엘리베이터는 아주 짧은 진동을 남기고 멈췄다. 문이 열리기 전 연아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별것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말이었지만 나는 그 말이 오랫동안 준비된 인사처럼 느껴졌다. 내가 해줄 수 있었던 일은 그저 옆에 서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옆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큰 일이다.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산다. 문이 열렸고 복도에 공기가 들어왔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담담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지하층의 차가운 공기와 엘리베이터의 무색한 조명이 남아 있었다. 두 온도는 섞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를 이루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복수의 온도로 살아간다. 그것이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동시에 숨을 고르듯 멈췄다. 나는 그 동작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연이라 부르면 편해질지 모르지만 편해지려는 마음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어떤 순간은 이름 붙이지 않고 통과할 때 온전히 남는다. 오늘의 침묵이 그랬다. 설명하지 않았기에 더 또렷이 남는 종류의 기억. 제5장 다시 일상으로. 집안에 들어서자 말랑한 소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누군가는 맛있었다며 저녁을 되새기고 누군가는 내일의 일정을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작은 상을 차려 과자를 나눠 먹고 있었고 장모님은 내 이름을 부르며 고생했다 했다. 나는 익숙한 자리에 걸맞게 익숙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 미소에 내 마음의 전부가 담긴 것은 아니었지만 거짓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사람의 표정은 언제나 여러 겹이다. 어느 한 겹만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내가 물었다. 왜 조금 늦었느냐고. 나는 분리수거장이 생각보다 멀었다고 답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과 마음이 서로 등을 돌리는 순간에도 나는 내 목소리를 다정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다정함은 때론 진실을 지키는 마지막 방식이 된다. 다정함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상처나 변명으로 기울기 때문이다. 연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서로 공들여 시선을 흩었다. 그 회피가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오늘을 무사히 접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단단해져야 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바위처럼 굳는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는 균형을 찾는 일에 가깝다. 나는 오늘 배운 균형을 마음속에 메모하듯 적어두었다.
밤이 깊어지자 소음은 차츰 작아졌다. 탁자 위에 엎어둔 잔이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다. 내가 손가락으로 잔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리자 아주 낮은 진동음이 났다. 아무도 듣지 못했을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소리로 자신을 달래는 일. 그건 역시 어른이 된다는 것의 다른 이름일지 모른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 겨울 공기를 한번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쪽을 닦듯 흘렀다. 오늘 하루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복잡하다고만 할 수도 없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이에 오래 머문다. 본능이 정리되지 않는 감정의 복도에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잘 지냈다. 오늘의 나.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도 좋을 오늘의 공기여.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부엌에서 시작된 온도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온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다만 내가 나를 속이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누군가의 마음을 함부로 흔들지 않도록 조용히 나를 지켜보는 온도였다. 나는 그 온도와 함께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가 이렇게 길게 남을 줄은 오늘 아침엔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모르는 채로 시작한 하루가 나를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도 좋을 것 같았다.